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며 마감됐습니다.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장기화 우려감에 현대차와 포스코 등 수출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목표 대비 크게 밑돌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도 투자 심리 악화에 기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왼저와 외국인 매도세의 하락 마감했죠. 미국 증시도 유가 하락으로 혼조 마감했고 유럽 증시도 어제 이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과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죠. 먼저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선거 결과 주지사 선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공화당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미국 경기 이때까지 지금 지속을 해왔던 다소간의 좀 일관성을 보여왔던 미국 경기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분들 이로 인한 시장 내 관망세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일단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특히나 미국의 이제 그 9월달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좀 예상 외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이 부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의 적자 확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수입이 확대됐느냐 아니면 수출이 줄어들었느냐 이를 놓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수출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던 것이 그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로 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로존의 경기 둔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기 모멘텀 둔화 부분이 미국으로의 어떤 그 부메랑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결국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 부분도 조금 좀 롱텀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혼조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 지금 두 가지 주변 변수 중에서 나타나고 있죠. 엔저에 대한 얘기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유가의 급락 부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저 관련해서 과연 이제 그 아시아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설왕설래 얘기는 많이 많은 그런 가운데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 내 일본과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그 급락 부분이 사실상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 급락이 실질적으로 에너지주에 대한 그 낙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것. 특히나 사우디 오펙 국가의 가장 맏형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우디의 그 갑작스러운 증산 부분이 시장 내 유가의 급락을 좀 가지고 오게 되면서 WTI 기준으로 벌써 77불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를 놓고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음해론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의 하락 부분은 당분간 멈출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우세하고요. 그리고 엔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120엔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 지금 시장 내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투자 심리에 가장 기저에 담고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엔저 현상과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일본의 추가 금융 완화 정책으로 엔저 현상이 심화되면서 엔원 환율이 6년여 만에 최저치인 950원 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엔저 현상의 가속화로 국내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주들의 하락세 무섭죠. 앞으로 엔화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해주신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과 전망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율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엔화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실물 경기가 좀 불안하게 되고 그 실물 경기는 그대로 우리 금융시장 내에 영향을 줍니다. 그 금융시장에 영향 준 것들이 결국 개별 기업들 실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과연 시장 일단 조금 좀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돌파하기 위한 어찌 보면 시장 내 그 좀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돌파구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번 13일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한은의 금리 결정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한국은행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화위원회에서는 올해 들어서 이미 8월달하고 10월달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가 있었고 그 부분이 실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난 10월 이후에 이번 11월에 추가적으로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냐 이 부분 아직 좀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 동조 같이 이제 그 편승해서 가느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까는 거꾸로 이번 13일에 있을 한은의 금리 결정 부분에 달려 있다. 물론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한은에서 결정을 해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변곡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시장 급선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요. 한은의 금리 결정이 그대로 동결로 가게 된다면 조금 좀 이런 지금까지 이어왔었던 글로벌 시장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특히나 주변 환율 변수랄지 유가 변수랄지 이런 전반적인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좀 한은의 금리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이전까지는 당분간 대형주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유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 지금 시장 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펙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셰일가스의 어떤 셰일가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유가를 지금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셰일가스들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셰일가스를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그 대체 에너지보다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 너무나 당연할 거기 때문에 과연 오펙 국가들이 그런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물론 이제 음모론입니다만은 당분 다소간에 좀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달러화의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 당분간 높다라는 얘기 너무나 명확할 것이고요. 유가의 하락세도 당분간 멈출 가능성은 좀 극히 희박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형주 좀 경기 민감주 대형주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좀 미니 이벤트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특히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 지금 현재 개별적인 이슈들 개별적인 이벤트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들이 결국엔 삼성 SDI 이번 14일날 상장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 SDS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삼성그룹주 관련된 부분들 시장 내 관심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삼성 SDS는 물론이거니와 삼성 SDS를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조만간 이제 중국 싱글데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 소비 변화 소비의 어떤 그 형식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미국 시장 내에서는 지금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미국
미국이 오프라인 소비를 할 것이, 중국이 오프라인 소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소비로 그 소비의 유통 경로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장 내 영향 분명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벌 기업들의 지분 변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와 이건희와 현대차그룹 역시 지분의 기업 구조 그 지배 구조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이슈화되고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저공 행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주주의 어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각 그룹들, 각 회사별로 지금 IR 담당자들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의 변화랄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한 ROE를 증대시키는 어떤 그 방식이랄지 애플 컴퓨터가 흔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정책이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같이 닮아가는 그런 정책들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일단 당분간 조금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 대한 매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부분들 제 염두를 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신성통상이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률 37승 34무 19패가 되셨는데요. 신성통상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하게 AS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현재 자리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죠. 그래도 빠지는 모습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었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횡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인위적으로 만져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한번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인위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급속하게 빠졌습니다. 이 말인 즉슨 방향성을 어딘가를 나타내기 위한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눌렀다가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손절가만 확실하게 조금 지켜주세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 1160원입니다. 그 가격대에 무너지지 않는 한 신성통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성통상 AS 잘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한국전력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전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한국전력과 코스피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그러면 꾸준히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좋은 수익을 항상 거두고 있었죠. 하지만 2011년도부터 2012년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시장이 트렌드적인 부분 자체는 상당히 빨리 변한다는 걸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대형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형주를 만들었는 거지 얘네들이 처음부터 대형주는 아니었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대형주가 되었는 거지 태생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대형주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별 그 큰 변동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는 지금 이미 바뀌고 있다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부터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그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더욱더 내려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서서히 되고 있는 부분이지 그게 뭐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확 빠지고 이런 부분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전고점 자리가 언제였죠? 1999년도에 전고점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 2007년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8분 흥선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고 2014년도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추세가 어때요? 자, 43,500원, 4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왔는 흐름이죠.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3,000원대 주가가 한번 눌렀다가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 그러면 전고점 자리까지는 아직까지 돌파가 안 나왔다, 그죠? 신고가는 아니었고, 대신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자, 이렇게 한번 더 눌러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변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요금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예전과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내일 매수를 하느냐 그 차이지, 주가는 어차피 우상향 패턴 안에 접어들었다, 추세는 이미 상승 추세 안에 놓여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5,6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로는요, 한국전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윤동식 대표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일 좀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한 것 대비해서 오늘은 조금 반등, 보합으로 오늘 장이 시작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마감도 비슷하게 약보합에서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놓고 본다고 치면 저희가 중요시해야 되는 차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5일선이 이탈이 돼서 21선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비관론자들이 현재 상황에 많은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2008년 이후로 해서 61선을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어제 장중이죠. 어제 장중에 61선 근처인
1921선, 61선이 자꾸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61선이 192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갔다고 어제 장중에 다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강하게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은 좀 현저히 좀 적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 보면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좀 시작을 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도 그렇고 거래소 증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여지없이 조금 올랐네요. 오른 상태에서 5포인트 정도 오른 1940.30포인트에서 코스피 시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1.89포인트 정도 빠진 540.27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희한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 세계의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국 증시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전일 니케이 지수나 전전일 니케이 지수는 급등한 것에 비해 전 세계 다 올랐죠. 한국 증시만 유독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계 증시의 악재만을 반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시장 자체를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떻게든 좀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BOJ에서 양적 완화를 20조 엔을 푼다. 그럼 그 후에는 어디서 풀까요? 유럽에서 풉니다. 풀면 유럽에서 푼다고 할 때 증시 또 내려갈까요? 그럴 때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보유해 있는 종목들 다 매도하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악재가 노출됐을 때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1900선이나 지수가 좀 밀리는 상황, 제가 아까 말한 지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 지수가 밀리는 상황이나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래소, 코스닥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5% 하락한 16,785.44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58%나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1.5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4%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1.26%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입니다. 기아차 오늘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0.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은 1.3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8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0.08%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오늘도 역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18%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0.1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0.9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에서 우선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 화학 섹터와 IT 일부 업종은 좀 약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유안타증권이 후광통이나 여러 가지 배당 정책 그런 것들로 인해서 7% 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이 2.6%, 나머지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강한 모습인데요. 기업은행이 5.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좋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유가 하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진해운이 2.2% 강세고요. 페노션 2.9%,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1%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도 강합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쪽은 먼저 IT 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기가 약보합권,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쪽은 오늘만큼은 조금은 강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넥센타이어라든지 한라홀딩스, 금호타이어 모두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보시겠는데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 대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컴투스 게임빌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웹제, 네트워크소프트, 넥슨GT 모두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섹터도 모두 약한데요. 세코닉스, 디지털옵틱스, 해상옵틱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로엔이 약보합권, 네오이즈 인터넷, 소리바다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기관이 조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중심으로 88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71억, 외인은 1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만 유독 3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이나 기관은 27억, 5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좀 유독 강력하게 장 초반부터 100억 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주 쪽에서는 한 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전자를 좀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기관 모습과 달리 외인과 개인 같은 경우는 24억, 17억 정도를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 좀 매도세가 강력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수의 향방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증시의 향방을 놓고 매도, 증시의 상승을 못 올리게 만드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외인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중단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향방, 증시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간단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구분 없고요. 기업의 매출이나 기업을 믿을 수 있는 1차적인 근본 틀이 된다고 하면 부실이나 자본 잠식이나 재무제표를 만지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겠죠.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면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보다는 꾸준히 매출이나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환율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굉장히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상승한 1077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1075원 80전까지 상승폭을 줄인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6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강보합세로 출발한 것은 지난 새벽 뉴욕 역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강보합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마감한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제외환시장은 미 국채금리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영향으로 방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달러화의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되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 다른 통화상들과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 회피를 반영해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80원 수준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후 뉴욕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달러원 1개월물이 반락했습니다만 여전히 1078원대 수준에 머물면서 다른 통화상들에 비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 서울시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원은 이번 주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장중 고점이었던 1082원과 장중 저점이면서 종가였던 1076원 50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어제 종가 수준보다 더 하락한다면 1074원 70전 수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원이 가장 강하게 추종하고 있는 달러 엔의 동향을 보면 114.21엔을 고점으로 하락 조정 보이면서 113엔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달러 엔이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은 가장 최근 상승분이 50% 정도를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상황을 바라본다면 달러엔은 111.68엔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원의 경우는 지난 10월 거래 환율의 평균 수준인 1063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추정해본 하락 가능 수준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향후 이어지는 주요 이벤트가 달러 강세에 유리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 포지션 조정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의 연설이 달러 엔의 상승을 자극할 경우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나 또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역시 그 결과가 달러 강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화의 포지션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생명과학입니다. 실적 호조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와 게임빌은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돌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LG와 생명과학 보시겠습니다. 오늘 2.4% 강세 움직임인데요. 우선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5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5%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16%, 당기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엄연하게 지금 뭐 상승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5일선과 21선을 이제 타고 가면서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이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단기 트레이닝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좀 하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45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만%, 4만% 하니까 이제 그 감이 굉장히 안 오실 텐데요. 4만% 보기도 힘든 거죠. 40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던 부분은 사실 지금 예전 이런 실적이 나올 거는 증권가에서는 미리 다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주구장창 올랐던 부분이 이 숫자가 찍히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실적이 단기적으로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될 것이냐가 지금 컴투스를 좀 접근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매출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고 또 내년도에는 더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지만 우선 단기간 내에 실적 발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투스는 우선은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것이 숫자로 3분기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정확하게 199만 9,400원까지 오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찍힐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밀린 게 아니라 사실은 3, 4일 전부터 지금 밀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지금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중요한 부분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서는 지지선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16만 3,800원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바닥이 두 번째까지 지지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어느 만큼 싸게 잡아갖고 갖고 갈 수 있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16만 3,800원인데요. 한 16만 원대 언더에서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슈피겐 코리아인데요. 오늘 첫날 상장이 돼서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였다가 지금은 살짝 풀려서 13.2%에서 지금 등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오 하이브리드 또한 타프 아머라고 하는 독자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량 중에서 아이폰용 제품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에 대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V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폰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호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선 케이스가 지금 슈피겐 코리아 외에도 굉장한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방 산업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주가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CC입니다. 3분기 기대치를 밑돈 실적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베이직하우스는 3분기 어닝쇼크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은 저평가 분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KCC부터 보겠습니다. KCC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고 전형적인 우상향, 밀리지도 않는 차트였는데 최근 급락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점 20만원 대비해서 74만원까지 고점을 찍은 걸 보면 KCC 사서 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긴 한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사이죠. 9월 중순부터 74만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평선을 전체적으로 다 이탈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 빠진 5.02% 빠진 56만 8천원인데 오늘 장중에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가까이 빠져가지고 53만원까지 밀리는데 기본적인 거죠. 매출이 감소한다. 3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주가의 향후 기술적 반등이나 우상향이 나오지 않겠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4분기에도 감소할 거다. 이런 뉴스가 계속토록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당기순이익이 3.7% 줄어든 578억을 기록을 했다고 이제 공시가 나온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증가를 했죠. 648억 정도. 그리고 매출은 7.3% 늘어난 8,551억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나왔었는데 글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나기를 좀 피해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일봉상으로는 이평선이 200일선까지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 답이 없는 상황인 거 본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60일선을 좀 지지하고 60일선을 어느 정도 좀 받치려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거래량이 많이 전일 대비해서 좀 터져준다고 하면 저점 55만 4천원 60일선이죠. 이 선을 좀 강하게 지지를 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지거나 그러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일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50% 이상 감소, 70% 이상 감소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150% 이상 거래량이 터질 경우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캔들 자체가 아랫꼬리를 종가상으로 좀 많이 길게 달고 장을 끝난다고 하면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미 하락을 많이 크게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이미 반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아랫꼬리를 크게 달고 거래량이 안 터지거나 2배 이상 터진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 뭐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고 55만원 선도 무너진 상황이고 거래량도 애매하게 증가된다. 그러면 뭐 일단은 좀 피해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지가우스인데 뭐 어제 한가 갔었죠. 뭐 중국 쪽 매출이 둔화된다, 적자 전환했다 해가지고 한가 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지없이 오늘도 뭐 밀린 상황이네요. 밀린 상황이고 지금 12.26% 빠진 13,600원. 뭐 주가 안 좋습니다. 전형적인 뭐 중국주이긴 한데 중국 쪽 매출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쪽 국내 쪽 매출은 적자 폭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고 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단순합니다. 주주들에게 돈 빌려가지고 뭐 투자하는 회사죠. 근데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투자할 의미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베이지가우스 보시면 3분기 적자 전환 해가지고 좀 뭐 기사가 많이 뜨고 있고 공시가 많이 뜨고 있는데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도 뭐 신한에서 31,000원에서 기존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6,000원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목표가를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매수해서 투자 권유도 단기 매매로 돌려버린 상황이고 3분기 연결 매출은 뭐 1,027억, 영업 손실은 99억으로 적자 전환. 중국 쪽 매출도 점차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지만 중국 쪽 국내 쪽에서 그 뭐죠? 다반 국내 쪽에서 남성 의류 전문 메이커인 다반 쪽에서도 이제 철수함과 동시에 충당 비용으로 매출이 뭐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베이지가우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는 프리미엄 메이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가 좀 중저가 브랜드이긴 한데 중국 쪽에서는 메이커가 뭐 프리미엄 메이커이긴 한데 많이 올라왔죠. 그걸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잡기에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본다고 쳐도 일봉상으로 놓고 봐도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월봉상으로 놓고 봐도 개인이 범접할 수 있는 선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좀 빠지지 않는다고 쳤으면 좀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뭐 어제 하한가 오늘도 비슷하게 뭐 하한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자르고 나오시는 게 좋고 신규로 편입하실 생각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풍정밀인데 이것도 뭐 자산가치 위주 뭐 말이 많은데 시가총액이 한 1,500 정도 되죠. 1,500 정도 되는데 고려아연이랑 뭐 얘네가 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려아연 쪽이나 또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00억 정도, 뭐 고려아연 영풍의 지분가치로 전날 종가 기준으로 2,138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기사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 가지고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420원 오른 4.72% 오른 9,320원에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무제표 하나 띄워드릴게요.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그렇고요. 13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요. 14년 1분기, 2분기 다 적자예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해서 수익 냈다고 하시는 분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지분가치 이 영풍정밀이 지금 고려아연이랑 영풍 지분가치 갖고 있는 2,100억 지금 당장 매도할 거 아닙니다. 매도할 거 아니면 쉽게 말해서 주식은 매도할 거 아니면 돈의 가치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업 자체가 남의 기업의 지분만 가지고 지분 투자, 이거 투자회사 아니죠. 뭐 플랜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회사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남의 회사의 지분 가치만 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절대 이런 패턴의 차트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쉬운 예로 뭐 많은 기업이 있는데 좀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강한 반등, 이런 모멘텀, 뉴스를 가지고 테마성으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 하면
이 기회에 물렸던 것을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 그래 정고점이 12,000원까지 갈 거야, 이제 모멘텀 받았네, 61선 뚫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풍 정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입니다. 대규모 코코본드 발행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흥국화재는 실적 호조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인수전 흥행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기업은행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업은행 오늘 7.4%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 확대 가능성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주주죠.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결산분에 대한 기업은행 배당을 5천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이 가량을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이 지금 배당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비해서 2배 정도에 가깝게 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후순위채 형태의 코코본드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순위채라고 반응되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코코본드라고 이제 채권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발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자본 비율도 0.56포인트 정도 지금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4% 이 두 가지의 호재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한타증권도 배당을 60, 70%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좋아졌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7.4%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최경환 쪽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최경환 노믹스에서의 그런 첫 번째가 이제 배당 정책인데요. 이것을 이제 사회에 계속 환원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주가가 바로바로 화답이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배당률 자체가 조금씩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오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에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는 은행 업종의 그런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우선은 관망세로 갖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흥국화재인데요. 흥국화재 오늘 13.83%, 오늘 금융주들 증권 쪽에서도 한 종목, 은행 쪽에서 한 종목, 또 손해보험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후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강세인데요. 우선은 3분기 영업이익이 51억 6,3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또 폭증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국화재는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240원대인데요. 4,000원대 초반대에서 한번 좀 매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 부분까지 본다라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영역대로도 또 회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주가대 현재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 상반기 때 1분기, 2분기만 봐도 지금 350억 원이 지금 받쳐져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 당기순이익이 28억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거의 300억 원대 후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보면 2,40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대라고 하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오늘 2.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노션이 지금 현재 대주주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전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비 입찰에서는 지금 하림, 대한해운 등 5곳이 지금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외에도 미국의 사모펀드라든지 한국투자파트너스, 또 도이치은행 5곳이 지금 인수이양서를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주가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갑자기 페노신 안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부분이 있어 좋아지겠네라고 하기에는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BDI 지수가 턴을 한다든지 실적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 오른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화재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0만 원 턱밑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방어주인 한국전력 어제 이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이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텍은요 3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삼성화재 좋습니다. 뭐 매출이나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증가될 거라는 기사도 많이 나갔었죠. 기사도 많이 나간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고 주가 자체도 그렇고 차트 자체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6% 이상 상회하는 상황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자동차 손해보험률 기록도 손해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당 확대도 한다. 그리고 삼성에서 지주회사 전환해서 지분 구조가 변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가 전형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이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이 투자하시기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화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4일이죠. 14일 날 SDI를 상장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제일모직 또 에버랜드죠. 에버랜드도 상장을 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항상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올해 총에서 30조, 40조가 날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삼성그룹주 관련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이나 SDS가 상장한과 동시에 지분 구조, 지주회사 전환해서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삼성그룹주에 대해서는 나는 장기 투자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삼성그룹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고 나는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리고 나는 시장을 눈여겨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강력하게 홀딩 하시고 수익률 만끽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제 한국전력 말씀드리는데 경기 민감주다 아니 경기 방어주다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올라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전부지 잘 팔았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전부지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한국전력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주가가 44,000원대였습니다. 44,000원대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한전부지 고가 매도한 금액 어차피 한전은 부채가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 매도한 금액 플러스 그리고 매출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 상황에서 강력하게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을 놓고 본다고 치면 외국인 같은 경우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의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개인도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강남 삼성동 부지를 매각했다는 이슈가 자꾸 뉴스에 나오면서 그리고 수급도 살아있다고 하면 주가는 결과적으로 수급의 힘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다 돌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 돌리지는 못한 상황이고 5일선이 지금 20일선 치고 올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더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전고점 5만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옆으로 좀 눕는다면, 누울 가능성보다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눕는다고 하면 뭐 한두 달 정도 좀 눕혔다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제가 생각에는 이번 이슈, 그리고 뭐 경기 뭐 방어주 성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면 전고점 가볍게 돌파하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고, 코텍, 다음으로 뭐 코텍 보겠습니다. 코텍, 뭐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죠.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참 잘 갔습니다. 7,000원대부터 해서 올해 뭐 작년이죠. 작년 뭐 중반기 때부터 뭐 12,000원, 뭐 얼마짜리 주가가 50% 이상 급등해서 18,55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조금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400원 정도 조금 하락을 했네요. 3.39% 정도 하락을 해서 11,400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패턴의 차트이긴 합니다. 이런 차트는 반등이 쉽지는 않아요. 반등이 쉽지는 않은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차트가 이제 우상향으로 아예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시간의 비용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매출이 안 나오면 그거 기업 아닙니다. 그냥 돈 갖다 쓰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코덱도 보십시오. 코덱도 보시면 2014년도 1분기에 매출액 10억 적자죠. 그리고 2분기에도 20억 적자예요. 3분기에도 적자. 뭐 맨날 적자죠. 맨날 적자인 기업에 과연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뭐 카지노 증설을 했죠. 증설 쪽으로 해가지고 코텍에서 많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전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흑자로, 뭐 분기 매출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뭐 강한 V자 반등이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관심 종목에서 빼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프레스티지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단기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엔화 약세 우려감이 과도한 시점이다. 낙폭과대 대형주에 매수할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하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배당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우려를 자제하자,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코스피가 1960선 회복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행이 지금 추가 안적 완화에 따라서 엔저심화되면서 수출주들이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불확실하지 않냐, 이런 우려감이 좀 시장에 많은 것 같고, 오늘 이제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서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내부 상승 모멘텀이 지금 좀 없는 미미한 가운데서 엔저 심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1910에서 1960 안에서 제한적인 등락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보다는 업종별, 이제 종목별 초점 맞추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그동안에 엔화 약세 진행됐던 그 상황 안에서는 수출주 대비해서 내수주들이 강대적인 강세 보여왔었고,
올해 초부터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내수주 중심으로서 매매 패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되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미국 소비 시즌에 기인해서 이제 IT, 섬유 의부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워낙 저금리 환경 속에서 배당 증가 예상되는 기업들 배당 시즌 앞두고서 배당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별적인 대응 추가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열어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트입니다. 자, 장 보니까 참 어이없습니다. 그죠? 전이 또 심하게 빠뜨려 놨는데 자, 이제 신경질 납니다. 그죠? 신경질이 막 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고 뭐 제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뭐 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평정심을 찾아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심리가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수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를 좀 강한 심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장을 그럼 어디까지 뺐다가 또 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또 금융주 올리는 걸로 봐서는 시장을 더 이상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주도주가 될 쪽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주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주, 떨어지는 장에서도 주도주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편하기 위해서는, 고를 만드는 것이죠. 고를 만들어야 결국은 산을 만들겠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주도업장의 윤곽을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 IT 쪽에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가파른 상승에서, 지금 횡보 구간이 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47,000원대 약간 위로, 소폭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을 찍었는데, 48,000원 찍고 살짝 밀렸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 밀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뭐 요 정도 밀리는 것 같고, 밀린다.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 가격대입니다. 바로 47,200원대가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니까 요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5호장에 이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저는 47,000원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뭐 무너뜨려봤자 살짝 무너뜨리겠죠. 그죠? 그리고는 다시 반등이 온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자 쪽이 그것도 반도체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왜? 중국에서 진입장벽이 크게 진입장벽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쪽은 진입장벽이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중국 기업들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적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현대차가 신저가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연말까지는 현대차 올릴 그게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배당이 끝나고 나야 겨우 현대차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자동차 쪽은 좋지 못한데 자동차 부품주 쪽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조선정유화학 쪽은 여전히 저는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철강주 쪽은 다시금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있지 않느냐. 오늘 현대 하이스코어가 좀 강한 모습인데요.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도 지금 골이 심했기 때문에 산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사물 인터넷 여러분 제가 좀 유심히 계속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는데 그렇게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오이솔루션하고 MDS테크라든가
효성 ITX는 좀 견조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코콤이라든가 이런 S넷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어버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시장의 루머 같아요, 그죠? 루머로 지금 좀 급락이 나온 부분인데 실적 발표가 이제 11월 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인성정보도 루머에 의해서 좀 많이 밀렸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좀 참고를. 분식회가, 이 회사가 분식회가 나올 리가 없죠.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면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이 이때까지도 분식회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뭐 감자를 단행했거나 예를 들면 지금 자본 잠식이 계속 이루어진 회사 쪽에서 보통 나오는 얘기지, 갑자기 뜬금없는 분식회계는 이때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지난 종목들을 좀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다시 리바운딩 구간대에 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이 좀 막 흔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흔들리고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보다는 차분한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죠.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간다 다시 간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 업종입니다.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오늘 좀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요. 이 하락 구간이 몇 점짜리대까지 와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순환매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리라든가 웨이포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완리 웨이포트가 상승할 때는 CKH나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우란 쪽은 좋지 못했고, 다시 CKH나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우란 이런 쪽이 상승할 때는 완리나 웨이포트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다가 지금 이제 또 건전한 조정 구간에 와 있어요. 그죠? 자, 맥점 구간까지 순식간에 내려줬다는 거, 결과적으로 거래량 없이 내려줬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이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확인된 자리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CKH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등 구간 속에서의 지지대를 명확히 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차이나 그레이트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게 왜 그러면 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5일선 위를 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왜 좋아질 것이냐,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부분에서 늘 닭이 먼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닭이 있어야 계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닭알 자꾸 먼저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차트는 어디까지야? 닭알이에요. 계란입니다. 닭이 먼저예요. 이유가 먼저입니다.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이 불신을 지금 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 왜 재무제표 못 믿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한국의 어떤 감사법인을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선정한 감사법인을 한국에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감사법인 기업들을 감사법인을 바꿨단 말입니다. 교체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그래서 그 보호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지금 시진핑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시진핑이 경기 부양의 대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할 거고, 지금 자국도 성장 쪽으로, 균형보다는 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완리나 웨이포트나 CKH나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싶어서 조정도 많이 들어왔죠, 사실상. 그리고 재상승 구간, 즉 조정에서의 속도가 줄었습니다. 속도가 줄었다는 것은 여기서 둔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중기적 관점으로서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구간 이상한 지금 구간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하게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거를 자꾸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잡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 주말에도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는데요. 바로 부산금융투자협회 부산 지부에서 합니다. 제가 초빙 강연이에요. 이번에는 서울경제에서 주최는 합니다만은 부산금융투자협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가는 강연회인 만큼 여러분들 교재도 많이 준비를 할 거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특히 부산분들 제가 한동안 부산 안 간 지가 좀 됐죠. 많이들 와주세요. 제가 명확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부산 강연에 갔을 때 SK 하이닉스 안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저를 분명히 괴롭힐 것이다라고 얘기도 드렸는데, 자,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더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어느 멘토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던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부산 강연에서 자, 차기 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나눠보자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간다 또 간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수 현재 19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입니다. 544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